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초급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로잉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 툴은 메뉴바에서 드로우를 누르면 나오는 이런 툴들이고요. 그리고 아이콘으로는 이쪽에 있는 드로잉 아이콘 모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인 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툴을 사용하실 땐 라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첫 번째 점, 그리고 두 번째 점, 그리고 뭐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이 생성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 이쪽 오른쪽 아래에 V10이라고 하죠. 배류 컨트롤 박스. 이쪽에 직접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간혹 V12에 대한 사용법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용법은 다른 게 없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키보드 상에서 숫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엔터를 쳐주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커서를 이렇게 돼가지고 찍은 다음에 따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키보드 상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X축 방향으로 5000만큼 거보겠습니다. 선이 하나 거졌는데요. 디멘전 툴로 이렇게 보면 5000만큼 거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는 CAD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 라인 툴을 쓸 때는 도면에 있는 선을 그대로 따서 면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면 분할을 한다든지 거의 이런 경우거든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 위에 절대좌표하고 상대좌표를 입력하는 방법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좌표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 Y축, Z축의 좌표로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 대괄호 이렇게 하고 X 쉼표 Y 쉼표 Z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 X, Y축으로 1000만큼씩의 라인이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Z축은 0을 입력했기 때문에 Z축 값은 없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좌표는 이 원점이 아닌 특정 어떤 점에 대해서 X, Y, Z축 값을 입력을 하는 건데요. 아무데나 이렇게 찍으시고 부등호 표시죠. 이걸 하시고 엔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X, Y축으로 1000씩의 라인이 그려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점에서 절대좌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거지게 되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쪽 첫 번째 클릭 부분부터 1000 이런 방식으로 거졌는데요. 절대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집니다. 항상. 그쵸? 원점에서부터 1000과 1000 이렇게 돼서 이게 절대좌표가 됩니다. 절대좌표는 원점 기준, 상대좌표는 클릭한 점 기준.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건 많이 쓰여지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렉탱글 툴이 있습니다. 사각형을 그리는 툴인데요. 아무데나 이렇게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이렇게 하면 면이 생성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 이 클릭한 점으로부터 X, Y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라인 툴처럼 좀 전에 입력했던 절대 상대좌표의 그런
가로 표시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치만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x값 1000, y값 1000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x, y 1000씩 이렇게 값을 가지는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툴이 있습니다. 호를 그리는 툴인데요.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그리고 이 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의 길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수치로 입력하실 때는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점을 찍으시고 두 번째 호의 끝점이 되는 부분에 2000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000을 입력을 하고 이 아크를 이루는 호의 중심 부분의 길이를 400.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2000이 됐고요. 이렇게 400. 이런 식으로 아크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걷는데 아크가 이렇게 원의 형태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각이진 각 라인들이 이렇게 각이져 보이죠? 이거를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 선으로 만들어서 이 호를 구성을 하느냐. 이거는 서클, 그러니까 원을 그리는 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방법은 아까 툴을 먼저 누르시고 지금 오른쪽 V12를 보시면 사이드 6이라고 되어 있죠. 6개의 조각으로 호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시기 전에 이거를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키보드상에서 3, 엔터.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아크를 그려보면 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로 이루어진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입력을 하고 그리면 나중에 어떻게 또 바꾸기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 클릭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드신 다음에 지금 이 호 중심 호까지의 거리가 이쪽에 표시가 되는데 이거를 1500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꿀 수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V12는. 근데 이 상태에서 6S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6S 엔터. 6개 조각으로 바뀌죠. 그리고 12S. 이 S는 아까 그 앞에 보셨던 사이드, 그 사이드의 첫 글자입니다. 24S. 보다 더 원형에 가까워지죠. 조각이 많을수록. 다시 6S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호를 구성하는 직선의 개수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호를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엔티티 인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한 윈도우의 엔티티 인포에서도 클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엔티티, 객체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죠. 객체 정보. 자, 이 아크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엔티티 인포의 아크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세그먼트, 그 S의 그 세그먼트 6개로 되어 있죠. 여기서 12로 바꿔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보이는 거 아실 수가 있죠.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직접 나중에 다 그리신 다음에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호의 중심거리를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호를 구성하는 총 길이가 이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크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툴을 알아보겠습니다. 서클 툴. 서클을 클릭하시고 원의 중심점 클릭, 그리고 반지름 클릭. 이런 식으로 원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중심점 클릭, 그리고 여기 라디어스
반지름이죠. 반지름이라고 나오죠. 이 반지름을 직접 VCB에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5000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원이 만들어졌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 수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직경을 쟀는데요. D야 1000이라고, 만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반지름 5000을 그렸는데 만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 디아미터라는 자체가 직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원의 지름이죠. 그리고 라디우스는 반지름. 그래서 이거는 지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치수선으로 이걸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만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반지름이 5000이니까 반지름의 2배의 길이가 지름이니까 이렇게 만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 2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사이드라는 게 보이시죠? 24개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를 6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예,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되죠. 원을 이루는 선의 개수가 6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었을 경우에 아까 그 아크 툴처럼 숫자를 입력하고 뒤에 S를 붙이면 또 이 세그먼트 이루는 직선의 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12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2S 엔터 24S 엔터. 예, 점점 더 원형에 가까워지죠.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크툴처럼 이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엔티티 인포에서 직접 세그먼트를 또 바꾸셔도 예,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리핸드 툴이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그럼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죠. 예, 그리고 폴리곤 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폴리곤 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원 툴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이드, 그러니까 이 폴리곤을 이루는 직선의 개수가 기본값이 좀 작게 잡혀 있는 거죠. 원은 10이나 24로 되어 있고 폴리곤은 6부터 시작을 합니다. 쓰시는 방법은 원 툴이랑 똑같습니다. 중심점 클릭, 반지름 클릭. 여기서 또 세그먼트를 3S, 예, 삼각형이 되죠. 4S, 마름모가 되고요. 6S, 12S, 24S. 그럼 결국 원형이 됩니다. 폴리곤 툴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두시고 원형 툴로 다 만드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치수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예, 모델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예, 용량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저 치수선은 그 CAD에서 예, 치수를 입력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모델이 있는데요. 그래서 치수선을 한번 거보겠습니다. 치수선을 클릭을 하시고 이쪽 길이를 알고 싶으시면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빼시면 예, 이렇게 치수선, 이 길이가 표시가 되는 거죠. 이전부터 이전까지의 길이.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치수선을 그려봤는데요. 치수선도 레이어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레이어를 따로 하나 만들고요. 색상을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수선을 선택하시고 레이어를 바꿔주시면 이 레이어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모델링을 다 하시고 치수까지 표시하셔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만드시고 치수선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색상 다르게 표시할 거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속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치수선을 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현재 보시면 치수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꾸실 수가 있는데 이걸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또 엔티티 인포 여기 보시면 에로우라고 나와 있죠. 이 에로우가 슬래시로 되어 있습니다. 슬래시 이렇게 사선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선 모양입니다. 그리고 넌을 하면 그냥 선으로 나오죠. 이쪽 부분이. 그리고 도트로 하면 점으로 끝에가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크로우즈드로 하면 이렇게 속이 막혀있는 삼각형이 됩니다. 오픈으로 하시면 이렇게 뚫려있는 삼각형 모양의 화살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바꾸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첫째 시간에 보셨던 세팅에 보시면 이 디멘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신 거는 엔티티 인포로서 이거 하나만을 바꾼 건데요. 여기서는 전체 수치에 대한 그런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멘전에 보시면 텍스트, 이 수치를 표시하는 이 텍스트에 대한 폰트를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기울이는 꼴로 바꿔보겠습니다. 확인. 다 기울어졌죠? 텍스트들이 좀 더 굵어지고요. 그리고 폰트 크기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show, radius, 그리고 diameter, prefix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prefix 끄면 이 라디우스, 그러니까 반지름과 직경, 아까 보셨던 DIA, 그리고 R이라는 표시가 없어지고요. 이걸 누르면 켜지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가 금방 예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더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이거 바꿨던 이 삼각형, 또 도트, 닫혀있는 삼각형, 이렇게 이 라인을 리더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의 엔드포인트 끝점이 열린 화살표냐 닫힌 화살표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엔티티 인포에서 설정한 거랑.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디멘전이 있는데요. 홀리존탈 투 스크린, 그러니까 스크린에 대해서 무조건 정면으로 보이겠다는 거거든요. 수평으로.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시면 align to dimension line, 이 디멘션 라인에서 어버브면 위로 올라가고요. 수치들이 센터면 가운데, 그리고 아웃사이드는 어떤 뷰에서 보든지 무조건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있는 거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게 없고요. 그리고 트러블 슈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 넌 어소시에이티드 디멘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연관성이 없는 그런 치수선을 표시할 때 강조를 시킬 때 빨간색을 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걸 딱 쟀던 수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 수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500으로 바꿨는데요. 실제 이게 500이 아니라 제가 임의로 넣은 수치거든요. 이건 실제 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써주시면 바뀌죠. 이건 어떨 때 쓰시냐면 실제 치수를 이거를 500으로 하고 싶었는데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600이 됐다. 그럴 경우에 모델을 다시 고치려면 힘이 들고 하실 때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수치를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예, 이때 이 색상을 지금 쓰는 이 치수, 이 색상이랑 똑같이 맞춰주게 되면, 예, 모델링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도 원하시는 치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색상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직경 표시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요. 네,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아크는 반지름이 나와 있죠. R로 시작하는. 그리고 이 직경은 지름이 나오죠. 디아미터. 아까 그 옵션에서 보시면, 예, 이걸 이렇게 끄게 되면 앞에 있던 디아미터랑 R, 예, 그 표시가 사라졌다 생겼다는, 예, 그런 옵션입니다. 예, 치수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도 간단한 격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텍스트를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예, 이런 식으로 글씨가 써지게 되거든요. 화면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딱 그 위치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딱 놓게 되면 예, 이게 현재 XY, Z 좌표축의 값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이 박스면 이렇게 박스라고 쓰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지지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 글씨가 이렇게 딱 붙어 있죠. 어떤 걸 표시할 때도 이런 쓰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엔티티 인포에서 여러 가지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에로우, 아까랑 똑같죠. 넌, 도트, 크로즈 에로우, 오픈 에로우. 이쪽 끝부분 말을 하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화살표,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더, 이 푸시핀은 고정 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지선이 원래 그거대로 딱 방향대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뷰 베이스로 하면 보이는 뷰 쪽에 무조건 바라보게끔 이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죠. 예, 그리고 뭐 히드는 안 보이게 하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모델 인포 이 창에서 텍스트에서 또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처럼 이것도 폰트를 누르면 글씨 크기나 예, 폰트 크기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elect All Text 그리고 Update Selected Tex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모든 텍스트를 선택하는 버튼이고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던 두 개의 예, 그런 텍스트가 선택이 됐죠. 이 상황에서 Update Selected Text 선택된 글씨를 업데이트 시킨다. 여기서 설정해 준 대로 딱 클릭을 하면 예, 이렇게 모두 변했습니다. 하나씩만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상황에서 하나를 클릭하시고 예,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 이거랑 틀리죠. 이제 이렇게 하나씩 변경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엔드 포인트 예, 아까 엔티티 인포에서 본 거랑 똑같죠? 리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실 게 매저 툴인데요. 예, 뭐 이전 강좌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저 툴은 잰다는 의미거든요. 거리를 잰다.
그래서 클릭 딱 갖다 대면 이쪽 V12의 거리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들 때 이렇게 거리를 재는 데도 이용이 되고요. 이건 컴포넌트로 변환을 하고요. 이건 그룹으로 만들고요. 이건 그대로 놔둬보겠습니다. 메저 툴을 딱 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대보면 약 21,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두 번째 점을 딱 클릭한 상태에서 V12에 1000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이 모델을 리사이즈 하겠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재봤던 21,000을 1000으로 변경하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예스. 자, 이제 재보겠습니다. 예, 1000으로 됐죠. 일반 이 객체에다가 메저 툴을 대고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그리고 그 잰 거리를 V12에 임의로 써주게 되면 그 써준 그 길이에 맞게 스케일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확대, 축소. 그리고 이렇게 그룹이나 컴포넌트도 따로 이 메저 툴로 이용을 해서 스케일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키시고 메저 툴로 거리를 딱 재보면 711 정도가 나옵니다. 네, 두 번째 점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500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500 엔터. 보시면 그룹 또는 컴포넌트, 활성화된 그룹 또는 컴포넌트를 리사이즈 하시겠습니까? 예스. 예, 다시 이제 이걸 재보겠습니다. 예, 500으로 바뀌었죠?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도 이렇게 재보면 319가 나옵니다. 이거를 400으로 하고 엔터. 예스. 예, 이렇게 재보면 400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스케일의 기능이 있습니다. 메저 툴이. 그리고 이전에 강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지선을 긋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선처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때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라인처럼 그려집니다. 대시로 된 점선으로 된 라인을 긋는 게 되고 메저 툴로 이렇게 그시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이게 고정이 되거든요. 방향이. 이 상태에서 메저 툴을 좀 벗어나게 딱 하면 점선 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퍼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무한한 평행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좌측, 우측, 뭐 정면, 배면 이렇게 놓고 서로의 위치를 딱 정확하게 맞춰 볼 때 이렇게 컨스트럭션 라인을 써서 확인을 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메저 툴에 대해서는 모두 3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각도를 재는 툴인데요. 툴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 점 클릭, 그리고 기준이 되는 점 클릭, 여기서부터 얼마의 각도를 가지느냐. V12를 보시면 23.5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 대보면 9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재는 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메저 툴처럼 이 각도에 대한 컨스트럭션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갖다 댄 상태에서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컨스트럭션 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델링 하실 때 편하죠.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곧바른 상태에서
이 각도만큼 내리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션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 컨스트럭션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스냅을 잡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딱 이 각도에 맞게 만들어졌죠. 이러한 기능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드로잉 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쪽에 있는 푸시풀이나 무브 툴, 그리고 로테이트 툴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